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어떤 의원들 끄집어내라 이 얘기는 계속 아주 강하게 부인해왔는데 왜냐하면 이게 네. 탄핵의 어떤 주요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선 장교들, 그러니까 현장에 갔던 장교들, 지휘관들은 아주 한결같이 증언을 오늘 쏟아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증언 자체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경우는 있었어도 예. 그걸 이제 아예 증언을 뒤집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거나 뭐 나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거나 하는 숫자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육군 특수정사령부의 간부들이 이 얘기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국회에서는 제4차 내란특위 청문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특수전사령부의 간부들이 출석을 해서 대통령이 전화로 국회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라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증언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일단 특전사의 제1공수 특전여단장 이상현 여단장 같은 경우에 12월 4일 새벽 00시 50분에서 01시 사이에 곽종근 사령관이 저한테 보안폰으로 전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라고 곽 사령관이 지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질문을 한 게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지시를 곽종근 사령관이 단장한테 직접 전달한 것이냐라고 백혜련 의원이 물었더니 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답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통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군인들은 상관이 중요한 명령을 할 때는 그 명령을 이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이른바 복명복창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반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여단장 같은 경우도 곽종근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복명복창을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라고 되물었다는 거고요. 거의 못을 박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을 통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지시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현 여단장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작전 차량에 같이 탑승을 해 있었던 여단장의 그 작전 참모 안효영 특수전사령부 제1 공수특전 여당의 작전 참모도 이 복명복창을 이제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여단장의 진술은 사실이다라고 추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과 지휘통제실에 함께 있었던 방첩사의 김영권 방첩부대장 이 인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곽 사령관이 많은 전화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긴장하면서 받는 전화가 있었다. 그래서 누구 전화길래 저렇게 하는지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옆에 있던 다른 간부 특전사의 주임원사한테 물어봤는데 코드 1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칭합니다. 코드 1이라는 거를 알게 됐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곽종근 전 사령관이 경직된 톤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느냐? 백혜련 의원이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 부분은 내가 들었다. 특전사가 국회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국회에 들어가겠다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걸로 인식했다. 이런 증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특전사의 남기동 감찰실장 같은 경우도 백혜련 의원이 곽 사령관이 경례를 하고 받은 전화가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경례라는 게 이제 손으로 이제 경례를 한 게 아니고 한 번인가 그 경례가 있었는데 우리 특전사의 경례 구호는 단결인데 곽종근 사령관이 당황을 했는지 충성이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경례를 붙이는 상급자라고 한다면 국방부 장관이나 그 이상일 것 같다. 이런 증언도 내놨습니다. 이 증언들을 종합하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더 이상 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국회에 나와서 했었던 증언이나 헌법재판소에 가서 했었던 증언 그리고 이제 검찰에 나가서 본인이 자술서를 통해서 이제 제출했었던 증언까지 종합해 보면 이 지금 증언들하고 이제 연결되는 맥락이 있거든요. 뭐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도 헌재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로 지휘통제실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인사들하고 내가 통화하는 내용이 다
부하들한테 거의 그대로 전달이 됐다. 예.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고 예. 오늘 나와서 그 부하들이 증언한 내용을 봤을 때도 이게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된 것뿐만이 아니라 예. 여러 정황 증거들을 추가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말에 의한 것 혹은 곽종근 사령관이 복명복창하는 그 말에 의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검찰이 검토했기 때문에 윤석열 피청구인의 공소장에도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예. 내란 수괴 혐의를 적시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또 하나 그동안 쟁점이 됐던 것이 타이 아닙니까? 이 묶는 타이. 네. 그것이 뭐 문을 묶는 용도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707 특임단 작전관이요. 뭐 명확했죠 이것도?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 이 내란 사태 터지고 난 직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예. 군사작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한두 사람의 말이 바뀐다고 그렇습니다. 해서 예. 그거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군사작전이라는 거는 워낙에 지휘체계에 따라서 하달되는 그렇습니다. 것이라서 상관이 말을 바꾸더라도 그 지시를 받았던 뭐 하급 간부나 혹은 뭐 병사들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들이 말을 뒤집기가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바꾼다고 해서 그걸 내가 뒤집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의 특성상 지휘를 받게 되면 뭐 곧바로 메모를 적는다든지 네. 뭐 혹은 휴대전화나 이런 데 메모를 남겨놓는다든지 아까 녹음을 했지만 또 해놓는다든지 복명복창을 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료들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예. 한두 사람 말 뒤집는 것에 그렇게 크게 개의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수전사령부의 707 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이 예. 국회에 나와서 했었던 발언들 그리고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 나가서 했었던 발언들과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했었던 발언들이 좀 바뀐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이제 수갑형 케이블 타이의 용법이었습니다. 제품명으로 치면 이제 코브라 컵스라고 하는데 이 이제 케이블 타이를 왜 가지고 갔느냐를 두고 예. 처음에 말할 때만 하더라도 테러범들 포박용으로 원래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묶는 데 쓰려고 가져갔다라고 증언했던 걸 뒤집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을 폐쇄해서 국회를 이제 그 방어하기 위해서 예.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가지고 문을 갔다라고 묶기 위한 용도였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문을 예. 걸어 잠그는 예. 목적으로 가져갔다라고 이제 증언을 바꿨었는데 오늘 국회에 출석한 707 특임단의 대테러 작전관 이성훈 원사 같은 경우는 이 코브라 케이블 타이가 포박용이 맞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케이블 타이는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가져온 것과 같은 형태가 있고 또 네. 일자로 된 대형 재생 케이블 타이 두 가지 종류를 휴대하게 된다. 네. 대형 케이블 타이는 이제 평소에는 일자 형태로 돼 있다가 이걸 이제 구부려서 그 케이블 타이를 묶는 형태로 만드는 그래서 이제 다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재생 케이블 타이라고 네. 하거든요. 뺐다가 꼈다가 이제 할 수가 있어서 이 두 가지 종류를 휴대하게 되는데 박선원 의원이 보여줬던 것은 그러니까 오늘 본 그 케이블 코브라 컵스라는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용도 자체가 포박용이 맞다. 예. 그래서 테러범이 발생했을 때 작전을 하면서 테러범을 포박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게 맞고 대형 재생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는 용도에 따라서 다른데 특수 작전을 할 때 갑자기 우발 상황이 생기거나 뭔가를 고정해야 될 때 사용하는 케이블 타이다라고 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생용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는 뭐 문 잠그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냐라고 질문했는데 필요에 의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12.3 계엄 작전 당시의 상황하고 좀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오마이뉴스를 비롯해서 이제 몇 개 매체에 의해서 그 당시의 상황, 그 영상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07 특임 대원들이 그 당시에 국회 본청 후문을 청테이프로 묶고 예. 그리고 이제 소방 호스를 잘라서 문에다가 이제 그 묶는다든지 이런 예. 식의 이제 문 봉쇄를 시도했었기 때문에 이 케이블 타이를 문을 막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기 위해서 가져갔다면 그걸 썼으면 될 거거든요. 예. 그걸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작전관이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봉쇄형 케이블 타이를 실제로 가져간 목적은 좀 다른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빌어보자면 재생용 이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서 일시적으로 문을 묶더라도 워낙에 이제 인장력, 그러니까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견딜 수 있는
힘 자체가 예. 사람을 포박했을 때 사람이 그렇겠죠. 풀어내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지만 문을 묶었을 때는 이제 몸으로 부딪혔을 때 금방 풀릴 수가 있거든요. 네. 인장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문을 봉쇄하는 용도로 써봐야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을 거다라는 게 대부분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임경빈 작가가 지금 설명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군내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게 약간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 결국 이제 본인이 기자들 앞에서 했었던 눈물의 기자회견 내용이라든지 뭐 국회에서 했었던 발언들을 뒤집는 게 뭐 김현태 단장 입장에서는 어떤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증거들을 좀 교차 검증을 해봤을 때는 사실에 좀 더 부합하는 쪽은 최초의 증언 쪽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동안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요. 사후적으로 다시 돌이켜보면 굉장히 섬찟한 장면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예를 들어서 부승찬 의원하고 국회에서 여인영 사령관하고 문답을 주고받을 때가 있었는데요. 아주 냉소적인 표정으로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웃으면서 주장하는 게 있어요. 여인영 네. 사령관이. 그래서 그게 한 일주일 전이에요. 계엄. 아, 큰일을 낼라 그랬구나 하는 어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표정이 사후적으로 보면. 네, 사후적으로 보면. 예. 네.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사실은 뭐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나 이런 분들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직 이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가 다 이루어지지 그렇습니다. 않았고 뭐 예. 재판도 사령관들 같은 경우 재판도 이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준비 작업이 이행이 됐었는지 혹은 뭐 실제로 작전 개념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세팅이 돼 있었던 건지 이런 것들도 완전히 드러난 상황은 아닙니다. 예. 특히 지금 이제 삼성 이상급의 주요 군의 이제 사령관들 위주로만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뭐 대령급의 뭐 연대장급 인사들이라든지 뭐 준장급의 뭐 여단장급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이 실제로는 계엄에 사전에 어느 정도나 개입이 돼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 아까 방금 설명해 주신 그 케이블 타이 문제도 굉장히 사후적으로 보면 섬찟해요. 그렇게 빤히 어떤 자신이 군 전문가로서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 나와서 이건 문을 묶기 위한 용도였다. 이렇게 국민들 전체가 보는 앞에 설명을 하는 그 어떤 무모함, 어떻게 보면 뻔뻔함.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계엄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섬찟함이 드는 느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 이제 좀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12월 3일 당일의 어떤 충격이 좀 완화돼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어떤 군사작전의 면면들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한 준비를 했었던 작전이었고 예. 실제 수행하는 단계에서도 뭐 지휘관급의 인사들은 상당히 좀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거나 예. 작전을 하달 받은 대로 이제 열심히 수행하려고 했었던 흔적들이 많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이 인물들이 국회에 나왔을 때는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치 예. 본인이 내부 고발을 하는 것처럼 용기 있는 결단을 하는 것처럼 이제 증언했었던 예. 것들도 있지만 수사가 진행되니까 말이 바뀌거나 예. 혹은 말을 했었던 그러니까 정의로운 군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던 본인들도 막상 현장에서는 상당히 가열차게 작전 수행을 했었던 것들. 그래서 결국 입건으로 이제 뒤바뀌는 피의자 혐의로 입건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지휘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초입 단계다. 진실의 한 단면만 드러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수사를 좀 더 면밀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나왔던 얘기긴 한데 다시 또 확인이 되니까 좀 뭐랄까 이게 우스꽝스럽다 그래야 되나요? 충격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잘 모르겠는데 포고령을 작성한 본인이 작성했다고 김용현 전 장관은 주장을 했는데 PC 비밀번호도 모른다. 왜 이 얘기를 오늘 바로 직설적으로 증언을 한 거죠. 네,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에서도 계속 강조를 예. 했었던 포인트, 위법적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계엄 포고령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부를 수정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예. 했다. 그러니까 이제 주도적 역할은 김용현 본인이 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는 겁니다. 김철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같은 경우도 오늘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을 하려면 예.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컴퓨터로 작성을 해야 될 텐데 실제로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른다. 뭐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컴퓨터 작업하는 거를 본 적이 없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했는데 실제 김 전 장관이 컴퓨터 작업을 안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사실이다. 본인이 그렇게 진술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고요. 네. 김 전 장관이 컴퓨터 화면 보기에 비밀번호도 모를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게 맞느냐라고 추가 질의를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도 네, 제가 알고 있는 사실만 말씀을 드린 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추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얘기로 봤을 때는 김용현 전 장관이 과연 본인이 타자를 쳐서 이 포고령을 작성한 게 맞느냐 이걸 좀 명확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뭐 그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본인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 같은 경우도 본인 지시로 이미 폐기 처리가 된 상태라서 예. 어느 정도로 밝혀낼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요. 본인이 김용현 장관이 작성을 안 했다면 네. 도대체 누가 작성을 해서 이거를 했느냐. 그거에 따라 또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주도적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의심도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그 과정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증언이 이른바 이제 대통령실 봉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것도 그렇죠. 예. 개헌 포고령이 그 담겨 있었던 노란색 봉투가 있는데 그 봉투의 표지에 대통령실 마크가 찍혀 있었다라는 보도가 이미 나온 바가 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 장관 부관인 김으뜸 소령이 오늘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이 노란 봉투가 대통령실 봉투가 맞다라고 이제 증언했고 예. 개헌 당일 날과 그리고 개헌 전날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걸 들고 다녔고 본인이 수행하면서도 뭐 그걸 이제 지켜봤다라는 증언을 했고 그러면 봉투를 누구로부터 언제 어디서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포고령 작성을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좀 미지의 영역이 많은 부분을 밝혀낼 필요는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또 있다. 중요한 일을 한. 그쪽에 어떤 화살표가 자꾸 가는데 그거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뭐 포고령 같은 계엄의 실무와 관련된 핵심 영역의 부분이 여전히 좀 미지의 영역인 그렇습니다. 거고요. 저희도 뉴스 신세계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이른바 이제 계엄 문건 예. 각 부처의 장관들한테 그렇습니다. 제시가 되고 임무 수행 지시가 내려갔었던 물론 대부분이 다 불법적인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갔던 계엄 문건 뭐 제시됐던 개헌 문건이라든지 혹은 뭐 조태용 뭐 국정원장이 뭐 봤다라는 어떤 문건이라든지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직접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문건들 그 내용들은 과연 누가 작성했느냐 예. 이것도 지금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김용현이 작성한 게 아니라면 대통령실의 어떤 실무자가 그 작성을 맡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예. 그럼 실무자한테 직접 지시를 한 사람은 누구냐 또. 윤석열 대통령일 네. 가능성이 높은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사실상 계엄의 실무 그걸 작업- 넘어서서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지시는 했겠지만 거기서 그 모든 어떤 얼개를 짜고 한데 김용현 장관 말고도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정황들. 이 정황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 만약에 예. 있다면 지금 거의 수사에 있어서는 무풍지대나 그렇습니다. 다름없는 예. 대통령실 참모들 같은 경우도 수사를 피해가기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뭐 하다못해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그날 대통령이 옆에 있다가 그 계엄 문건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 예. 그 참모가 누군지도 지금 안 밝혀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참모는 그 문건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예. 혹은 문건의 작성 과정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예. 혹은 뭐 그게 아니더라도 계엄과 관련된 사안을 그 참모는 언제부터 알았는지 이런 혹은 것들도 사실 수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그렇게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할 것이라는 어떤 증언들과 정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 계엄 문건만 봐도. 네네. 그렇다면 그 옆에서 도와서 계엄 전체 설계를 같이 한 사람은 있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예. 사실은 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갔다는 문건도 예. 방송사의 단전단수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이걸 국방부 장관이 제시한다는 그래서요. 것도 좀 이상하고요. 무엇보다도 경제부총리한테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예산 차단을 지시하거나 뭐 별도의 입법기관, 특별 입법기관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지시하는 거를 오히려 이제 직급상으로는 더 낮은 국방부 그래서요. 장관이 지시했을 가능성도 낮다. 예. 그럼 누구냐? 이런 의문인 거죠. 그러면 그 디테일을 설계한 사람은 전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많은 어떤 주요 인물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어떤 얘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이걸 먼저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근데 오후 4시에 말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에서 무슨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 그래서 어떤 또 중요한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싶어가지고 잠깐 긴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땠습니까?
네, 사실 저는 이제 크게 긴장을 안 했었던 것이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한 움직임이긴 했거든요. 이제 예. 왜냐하면 다음 주, 그러니까 25일로 지금 최종 기일이 잡혀 있는 예. 상태라서 곧 헌법재판소가 이제 결정을 준비한다라는 예. 게 이제 사실상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저항의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좀 예측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 윤곽근 변호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그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뭐 통신 영장 이런 것들을 청구를 했지만 기각을 당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예. 밝히면서 그래서 이제 중앙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발부를 거부를 당하니까 예.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으로 방향을 바꿔서 일종의 영장 쇼핑을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의혹도 처음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제기한 게 아니고 오늘 오전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먼저 얘기를 꺼낸 겁니다. 예. 본인이 어떤 제보를 받았는데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한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충격적인 이유는 그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는 사유가 포함돼 있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공수처가 영장 기각이 되고 나서 발칵 뒤집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네. 의혹 제기를 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의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오전에 공수처 측에서 곧바로 그 입장을 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도 없고 그런 문구가 들어간 영장도 없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오후에 다시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 이제 변호인단이 이 기각된 영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건이 있다라고 네. 하면서 인터뷰를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공수처에서 다시 입장을 내놨는데요. 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 영장은 기각 사유가 뭐였느냐 하면 유사 영장의 중복 청구였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헛갈리실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임박했던 시점에 제기됐었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된 게 맞고요. 예. 공수처가 설명하는 기각된 영장이 있는데 그거는 유사영장 중복 촉구다라는 거는 예. 이 내란 사태와 관련된 수사 초입에 예. 아직 누가 수사를 할지 정리가 확실하게 돼 있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검찰에서도 특수본을 꾸려서 수사를 진행하고 공수처에서도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경찰에서도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진행하던 네. 당시 그래서 서로 영장 청구를 해서 여러 개의 중복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쌓이던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중앙지법이 하나로 일원화를 해가지고 청구해라. 공수처 전에 검찰이 먼저 청구했으니까 검찰 쪽에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 영장은 발부를 해주고 공수처 영장은 정리해 호라라고 하면서 기각을 했었던. 자, 이렇게 별게 아닌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무슨 예. 큰일처럼 4시에 긴급 기자회견하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뉴스를 가볍게 접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예. 영장 기각이라는 단어에만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이 영장이 그 영장인지 그 영장이 이 영장인지 이게 언제 청구된 건지 실제로 그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곧바로 연결시켜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저희처럼 매일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매일 뉴스를 보는 사람들도 헷갈려요. 이거 그런데 그렇죠. 의도는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시기를 뒤섞고 항목을 뒤섞고 이유를 뒤섞으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됐던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래서 서부지법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뭔가 꼼수를 부렸다는 그렇습니다.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약간의 이건 장난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만에 하나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 어차피 법원은 다 법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부지법에 재청구를 하면 안 된다라는 법도 없고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청구를 해서 이미 발부가 받은 상태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체포적 부심을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서 제기를 했다가 그것도 중앙지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각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입니다. 막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